자, 반갑습니다. 만복사 저포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복사 저포기는 김시습이라는 작가가 쓴 조금은 좀 특이한 소설입니다. 좀 특이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남연부라고 하는 것이 남쪽에 있는 연부주라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특이한 세계인 이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이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생은 예전부터 늘 불교나 무속신앙, 귀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다,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박생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유교가 아닌 불교, 무속신앙, 귀신 이야기 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이 확고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중용, 주역과 같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했네요. 다른 말로 유교 경전, 중용이나 주역과 같은 유교 경전이 본인의 생각에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나 무속신앙, 귀신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생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순박하고 중후하다라는 것은 좀 인품이 정중하고 무게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인품이 좋아서 승려들, 스님들과도 관계를 계속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려들을 가까이 하면서 지냈고 승려들 역시 그러한 선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박생이라는 선비와 지내기를 잘 지내서 박생과 막역한 친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막역한 친구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친한 거스를 것이 없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박생이 승려에게 천당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늘과 땅은 당연히 하나인데 천지 밖에 하늘과 땅 밖에 또 다른 공간이 있을 수가 있냐? 분명히 허튼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박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당과 지옥이 서로 따로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승려에게 물으니까 그 상대방도 역시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고 그냥 죄 짓거나 덕을 짓거나 하면 갈 수도 있을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생은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해요. 박생은 일찍이 일리론이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경계하며 유교가 아닌 다른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자 했다라고 하는 설명도 더해져 있네요. 박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리론을 지어서 왜 이것을 곁에 두었는지 이유는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보러 가겠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단설이라고 하면 유교 외에 나머지 불교, 무속신앙, 귀신 이야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부정했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박생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다 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남쪽에 있는 연부주에 가게 되어서 그곳의 임금인 연마왕을 만났다고 합니다. 박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외의 석가나 귀신들에 대한 설을 얘기했다고 해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유교에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을 거고 석가 귀신은 아마 의심했던 대상 안에 들어갈 겁니다. 박생이 천당과 지옥이 있는 곳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연마왕은 무슨 일이냐라고 놀랐다고 합니다. 중간에 죽은 사람의 천도를 위한 죄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맺는 불교에서의 의식을 천도제라고 합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있는 부분은 연마왕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연마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죽으면 혼이 흩어진다. 전기가 흩어져서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간다. 결국엔 다 모두 근원으로 돌아가게 돼서 혼백이 저승에 머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건 저승에 머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마왕은 천당과 지옥이라는 공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원한을 품은 혼령이나 비명횡사라고 하는 건 갑작스럽게 죽은 걸 얘기합니다. 사고나 재앙으로 갑작스럽게 죽은 귀신이
나의 원래 수명에 다 미치지 못해서 좀 속상해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뭔가 무당한테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사람한테 하소연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비록 일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저승에 가고 형벌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연마왕은 천도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천도제 같은 경우에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올리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왕들이 과연 인간의 공양을 받을 리가 있겠냐. 인간들이 뭔가 주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왕이 왜 굳이 뇌물을 받겠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천도제나 혹은 천당 지옥에 대해서 연마왕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생이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윤회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죽고 나서 여러 번 삶이 반복되는 것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승에서 죽고 저승에서 산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연마왕과 박생이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데 주로 박생의 질문을 하고 연마왕이 그것에 대해 답하는 형태로 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마왕에게 묻습니다. 임금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다른 나라 땅에 와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왕이 대답합니다. 연마왕은 내가 살아있을 때 임금한테 충성을 다했다. 근데 내가 그때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귀신이 되어서라도 나쁜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충성스러운 마음이 죽은 다음에도 사라지지 않아서 이러한 흉악한 땅 2역에서 임금 노릇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금 노릇을 할 때 나는 무엇을 하냐면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정직하고 사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임금 노릇을 할 수 있는 거고 정직하고 사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선 임금 노릇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는 박생 당신은 참 정직하고 뜻이 고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위세에 굴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당신이 여기에서 임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박생이라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현재 살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원래의 생애에서 임을 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뜻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안타깝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살펴볼 것은 지금 연마왕이 정직하고 뜻이 고상하다. 너는 남의 위세에 굴하지 않는다.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하의 보배로운 옥이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지금 연마왕은 박생을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보라색깔로 표시한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다시 잔치를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왕이 박생에게 왜 망했죠? 라고 물어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말하기를 나라를 가진 자 왕은 폭력으로 백성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잠시 두려워하지만 속으로는 반역할 마음을 품어서 결국엔 재앙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며 임금이 백성들을 따스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나라는 백성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백성의 것들을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뒤를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원성이 드높지만 상서로운 징조가 보이는 것은 더 아첨하게 만들어서 방종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드높지만 상서롭다라고 하는 거는 운이 좋다, 복이 좋다, 약간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좋은 징조가 있는 건 왜일까라고 얘기하니 지금 연마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괴가 임금님한테 잘 보이려고 더욱 아첨을 많이 해서 임금이 더욱 나쁘게 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연마왕은 상서로운 징조가 보이는 것이 조금 더 그 왕이 잘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풀이 가지고 볼 때 선생님이 보라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위주로 꼼꼼하게 한번 다시 살펴주세요.